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 매매거래 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거래 제도는 실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동적으로 이제 익히고 있는 아는 내용일 거고, 이거 이제 그러지 않은 처음 보는 분들은 시험에 대비해서 또 시험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내 실생활을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죠.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투자자가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매매업 및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왜? 우리는 거래소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소 가가지고 그 KLX 가서 그죠? 한국 거래소 가서 여의도 가가지고 저 경비 아저씨 저 주식 사러 왔는데요. 이러면 아저씨 가라 한다 그죠? 아저씨 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갈 게 아니라 우리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회원사를 찾아가는 거죠. 회원사를. 그래서 계좌를 개설해서 꼭 근데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은행 계좌도 이제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 매매업 및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았으면 됩니다. 그죠? 금융투자회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회원은 동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가 증권사에다가 내가 이제 주식 사겠다라고 내는 걸 주문이라고 하고 그 주문을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걸 호가를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데 어쨌든 용어를 구분해보면 이렇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은 수탁을 거부하고 주문표에 그 사유를 표시해주면 되겠다. 뭐냐?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 의무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라든지 시세 조정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 주문. 그러니까 좀 주문을 하는데 삐리한 거죠, 그죠? 그럼 안 받아도 되고. 다음에 공매도 호가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호가 가격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주문. 원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다음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거래 질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문의 수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 요즘에 이거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사실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야 이것도 옛날 사람 인정하는 겁니까? 뉴스에 보면은 증권사 창구에 할아버지들이나 또 가가지고 그 앞에 한 벽면을 증권사의 한 벽면을 그 이제 LCD 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 뜨는 거죠. 실시간으로. 뜨면 이제 그거 보다가 이제 사고 싶으면 증권사 창구 가가지고 주문표에다가 종이에다가 주문서 적어가지고 내면은 실제로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졌거든요. 한땐 그랬었죠. 그땐 그랬지. 예. 요즘에는 근데 주로 다 HTS로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모바일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매매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전화 그다음에 전자통신, HTS에 의한 수탁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아니면 전화로 매매 가능하거든요. 지점에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뭐 좀 사려고 하는데 이거 사줘. 내 계좌에서 사줘. 팔아줘.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수수료가 비싸죠. 얘가 수수료가 좀 쌉니다. 그죠? 위탁 수수료. 자,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 시간 및 호가 접수 시간인데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참고로 그냥 이거는 뭐 시험 가고 이런 거 시험 나오겠어 설마. 그래서 매매 거래일 근데 나올 수도 있죠. 설마. 그래서 매매 거래일은 우리 주식 거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쉬는 날 공휴일 쉬죠.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쉽니다. 근로자니까 토요일 쉬고 12월 31일 쉽니다. 막날. 그리고 만약에 12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전날 쉽니다. 거래. 그리고 수시로 뭔가 쉬어야 될 날이 있을 때 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를 한다, 선거일이다, 뭐 쉬고 이러잖아요. 그죠? 휴장일 참고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거래 시간 중요하게 좀 알아둘까요? 자, 정규 시장은 9시에 문을 열어서 3시 반에 문을 닫는다. 9시에 문을 열어서 3시 반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요즘에 좀 주식에 중독된 사람들은 막 이 시간만 막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우리 거 끝나면 그죠? 저녁부터 새벽까지 우리 미국 시장 보고 24시간 할 수 있죠. 매우 피곤하실걸요? 일이 안 될걸? 그 주식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정규 시장 9시부터 3시 반입니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호가 접수 시간 주문은 8시 반부터 할 수 있죠. 그래서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주문만 받아, 그죠?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주문만 받고 9시가 땡 하면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체결되고 거래가 시작한다. 그죠? 이게 시가가 이렇게 결정되고. 다음에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10분 동안은 역시 주문만 받고
15시 30분이 땡 할 때 거래가 가장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체결되고 끝난다. 그게 종가.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가 접수 시간 보면 이렇고. 그러니까 매매 거래 시간과 호가 접수 시간은 다르다. 그죠? 같다고 이런 식의 문장 틀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정규 시장만 있느냐? 아니, 시간 외 시장이 있습니다. 시간의 시장. 우리 성질 급한 분들, 아니면 좀 늦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장기 시전에는 8시부터 9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 장기 시전 종가 매매는 장기 시전 종가 매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전날 종가를 가지고 하겠죠. 그거는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10분간 가능하다. 자, 요거는 뒤에 가면 특별 매매로서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봐도 돼요. 그때 가서 봐도 됩니다. 어쨌든 그냥 지금 참고로 이렇다고요. 자, 호가 접수 시간 8시부터 9시고. 그죠? 그리고 장 개시간이죠. 장 종료죠.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건 오타? 네. 장 종료입니다. 자, 장 종료 후에는 3시 40분부터 6시까지 매매는. 근데 호가는 30분부터 18시까지. 이 두 개가 또 시간이 다르다. 그죠? 호가 접수 시간이나 매매 거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장이 있다. 어쨌든 시간의 시장은 여러분들 뒤에 가면 시험에 매매 체결의 특례로서 다시 나옵니다. 그럼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중요하니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정규 시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시간. 자, 그럼 넘어가면 되겠죠? 자, 주문 유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주문 유형. 자, 주문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기본적인 게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가지.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입니다. 지정가 주문은 내가 가격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 몇 주 살지, 얼마에 살지 투자자가 지정해서 주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82,000원에 거래 중이다 라고 했을 때 82,000원에 거래 중이다 했을 때 투자자가 아니야, 이거 좀 더 떨어질 것 같아, 나는 81,000원에 주문 걸어놔야지 10주, 요렇게 지정가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 거죠.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거. 삼성전자 10주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시장 가격으로 바로 그러니까 시장가 주문을 내면 바로 체결됩니다. 체결되죠. 그래서 시장가 주문은 바로 체결됩니다. 그 시장가로 주문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보면 니은에 보면 주의할 거, 신주인권 증서와 증권.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 아니면 신주인권 증권, 아니면 ELW, 주가 연계 워런트 ELW, 그다음에 수익증권, 신탁의 수익증권, 그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은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얘만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요거 예외 잘 외워두시고요. 예외. 시장가 주문이 안 된답니다. 이 아이들은 시장가 주문이 안 되고 요거. 다음에 조건부 지정가는 뭐냐면 일단 지정가예요. 내가 가격을 지정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문을 내면 이제 우리 호가 창에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내면 뭐 이래 주가가 이렇게 여기 매도 호가, 여기 매수 호가가 있습니다. 10개씩 보여주죠. 일반적으로 10개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체결되고 있는 시장 가격이 이제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82,000원인데 나는 81,000원에 주문을 내어놨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10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당일 장 종료까지 살아있습니다. 당일 장. 그러니까 호가는 한번 내면 당일 장 종료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러고 이제 장이 종료되면 그냥 끝내고 이 주문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겁니다. 체결 안 됐을 때 말입니다. 체결 안 됐을 때. 그러다 중간에 체결되면 이제 체결되고 사라지겠죠. 근데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지정가 주문이에요. 이렇게 걸려요. 걸리는데 장중에 체결되지 않은 수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체결되지 않은 수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가 결정할 때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고, 즉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시장이 끝날 때 체결되고 종가로 체결되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 알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옵션 중에 IOC라는 옵션과 FOK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죠. IOC 조건과 FOK 조건이 있습니다.
immediately or cancel. 영어. Peel or kill. 발음 괜찮았습니까? 네. 대충 알아듣겠죠? 대충. 네. 그래서 즉시 체결되고 immediate, 즉시 체결되고 나머지는 cancel. 즉 잔량은 취소다. FOK는 fill or kill. 전부 체결되든가 fill 가득 차다 그죠? 전부 체결되든가 아니면 kill 전부 다 날리든가 전량 취소. 성격 깔끔하죠. 자, 여기 이제 내가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이거부터 보면 조건부 지정가 주문, 다음에 최우선 지정가 주문, 그리고 코넥스 시장의 상장 종목은 이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사실 실제 이거 매매할 때 누가 이런 걸 사실 외우고 있습니까? 그죠? 왜? 내가 주문하는 영에 따라서 알아서 호가창에서 주문창에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조건부 지정가로 체크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항목들은 뿌옇게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릭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다 자동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장가, 그러니까 지정가, 그냥 지정가 주문을 낸다라고 했을 때 IOC를 넣었다라고 한다면, IOC, 그러니까 시장가 주문을 낸다고 했을 때 이게 예시가 편하겠습니다. 시장가 주문을 냈는데 내가 IOC 조건을 넣었다라고 하면 지금 그 가격으로 체결되고 만약에 그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나머지 잔량들은 취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1000주 주문을 넣었어. 1000주. 그 가격에. 근데 보니까 800주밖에 없어. 그러면은 200주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FOK를 내가 체크해놨다. 그러면은 아예 취소 안 되고 내 주문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에요. IOC와 FOK. 아시겠죠? 근데 이 IOC와 FOK는 주문 조건에 따라서 자, 조건부 지정가는 장이 종료될 때까지 호가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잔량 취소 또는 전량 그냥 바로 취소해버리는 얘들은 바로 취소해버리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이 주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지정가 안 되고 최우선 지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정가에 딱 꽂혀서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이 녀석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체크가 안 된다. 이 두 주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얘 녀석들 체크가 안 된다.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는 저 조건들이 체크가 안 된다입니다. 또 계속해서 주문 보면 최유리 지정가 주문이 있고 최우선 지정가 주문이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 또 잘 알아야 되죠. 왠지 사람 이름 같다고요. 최유림하고 최우선. 자, 최유리는 뭐냐면 상대방 최우선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그다음에 최우선 지정가 주문은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 호가로 체결된다. 말로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보면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1150원에 누군가가 200주 매도 주문을 내놨고 1100원에 300주 매도 주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만원에 200주 매수 주문이 있고요. 다음에 9990원에 50주 매수 주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최유리 매수 주문을 내가 400주를 넣었다. 여기서 지금 최유리 지정가 주문을 넣은 거죠. 최유리 지정가 주문을 400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최우선 호가. 나는 사겠다고 했잖아요. 사겠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은 팔겠다. 그러니까 매도 호가 중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 그러니까 최유리는 나한테 내가 체결되는 반대 가격에 가장 유리한 거. 반대 상황에 가장 유리한 거입니다. 상대방.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300주인 거죠. 300주. 요 두 개 중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나한테. 좀 더 싸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400주니까 300주 체결되고 100주가 남아 있는 거죠. 100주는 잔량. 1100원에. 300주는 체결되고 100주 잔량. 이게 바로 최유리 지정가 주문입니다. 그래서 매수 주문을 넣었을 때는 400주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100원에 300주. 자, 그 다음에 근데 반대로 최우선 지정가 주문으로 내가 매수 주문을 300주 넣었다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만원에 300주가 잔량하게 되는 겁니다. 내 호가, 자기 주문 방향, 매수 주문이니까 내 주문 방향의 최우선, 가장 체결될 수 있는 이게 만원의 지금이잖아요. 그죠? 만원이. 그래서 여기에 300주로서 잔량한다라는 거죠. 이 아이 뒤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목표가 주문도 있고 경쟁 대량 매매 주문도 있다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봤던 이제 지정가, 시장가 기본이고요. 그죠? 다음에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최우선. 요 5개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는. 자, 그리고 보기 전에 그 최우선 지정가 이게 뭐가 안 된다 했어요? 아까 FOK, IOC 조건이 지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잔량으로 남아야 되는데 IOC나 FOK가 만약에 되면 이거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안 된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호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호가. 자,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로 시장에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그걸 이제 호가다. 가격을 부른다라는 거죠. 호가. 그래서 이미 제출된 호가 중에서 매매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량할 수 있다. 고칠 수 있어요. 그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취소 때는 시간상 우선순위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일부 취소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뭐 1,100원에 내가 300주를 내어놨는데 이게 300주가 아직 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뭐 200주로 바꿨다. 바꿨다. 수량을. 그럴 때 이걸 바꿨다고 해서 내가 이제 바꿨으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느냐? 아니, 나는 줄 서 있는 거는 그대로다라는 거죠. 줄 서 있는 거는. 원래 시간 순서대로 체결되니까. 자, 그 다음에 회원은 이미 제출한 호가의 가격, 그리고 호가의 종류, 지정가에서 뭐 시장가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호가의 가격, 10,000원에서 뭐 20,000원으로 이렇게, 10,000원에서 20,000원 너무 심한데 어쨌든 정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호가는 수량, 가격, 종류 뭐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량을 바꾸면 시간 이제 변화가 없는데, 시간상 우선순위 변화가 없는데, 가격과 종류를 바꾸면 종류를 바꾸면 정정 호가 접수 시점으로 이제 시간상 우선순위가 이제 밀린다라는 거죠.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뀐다. 가격이나 종류를 바꾸면. 내가 1,100원에서 10,000원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10,000원으로 바꾸면 기존에 있던 주문 뒤에 이렇게 300주 이렇게 뒤에 붙는 거죠. 시간상 순위가 밀린다라는 거죠. 그 접수 시점으로. 그리고 수량 감소는 돼요. 감소는. 그러니까 300주에서 200주, 200주에서 100주 감소는 되는데 증가는 안 된다. 수량 증가는 그냥 신규 주문인 거지. 이건 정정이 아닌 거예요. 수량 증가는. 호가 정정이, 그죠? 수량 증가는 안 된다라는 거 여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가는 접수된 때로부터 당일 거래 종료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이건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죠. 즉, 정규 시장의 호가는 시간의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딱 9시에서 3시 반 그 안에 살아있고 3시 반 딱 끝나면은 없어진다. 호가 효력은. 자, 이런 문장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호가 가격 단위입니다. 와, 뭔가 어마무시한데, 그죠? 띄어쓰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격 단위예요. 가격 단위. 호가 가격 단위. 그래서 뭐 10,000원. 그 다음에 내가 더 비싸게 낼 때는 얼마를 낼 수 있냐라는 거죠. 11,000원이냐, 그런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데, 자, 보시면 1,000원 미만 주식은 1원 단위로 주문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99원. 그 다음에 998원. 그 밑에가 997원. 이렇게 1원 단위로 낼 수 있는데, 1,000원이 넘어가는 애들, 5,000원 미만 애들은 5원 단위로 주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5원, 1,010원, 1,015원 이렇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1,013원이라는 주문은 있다 없다? 거래소에 1,013원이라는 주문은 없다 말입니다. 시장에. 이런 주문은 없다. 5원 단위다. 그다음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주식이라면 10원 단위다. 10원 단위. 그러니까 5,010원. 그래서 5,015원이라는 주문도 없다 말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가끔 내죠. 이렇게. 없어요. 그다음에 만 원은 50원 단위. 그래서 50원 이런데 60원이라는 주문은 없다 말입니다. 60원이라는 주문은 없다. 그죠? 50원 단위니까. 마찬가지 이제 51,100원, 52,000원, 53,300원, 10만 원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60,050원이란 주문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는 500원, 50만 원 넘어가는 종목은 1,000원 단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은 7단계다. 코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은 5단계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래서 5만 원 이상은 100원이다. 왜 5만 원 이상 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코닥 시장에는 이렇게 5단계다. 그러면 이렇게만 딱 하면 또 강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뭐 그냥 지지 않는 거죠. 제가 기막힌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진짜 나만 아는 거 아닌가? 이거 뒤에다가 나누기 1000 해보세요. 여러분. 뒤에다가 나누기 1000. 그러니까 1000원 미만 나누기 1000 1원 단위, 5,000원 나누기 1000 5원 단위, 만원 나누기 1000 10원 단위, 5만원 나누기 1000 50원 단위, 10만원 나누기 1000 100원, 50만원 나누기 1000 500원. 그 다음에 그냥 1000원.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외우니까 좀 편하던데. 이거야 뭐 1000원, 5,000원, 5,000원, 만원, 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50만원, 50만원 이상. 이거니까. 근데 ETF라는 거, 상장지수 집합조작이고, ETF 및 ELW는 그냥 5원이랍니다. 무조건 5원. 5원. 요렇게. 호가 단위도. 그래서 요거는 시험이 요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요런 거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거 나온 적 있고, 유가증권 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는 뭐 5단계다. 틀렸잖아요. 그죠? 7단계. 코스닥 포렉스가 5단계. 이거 나온 적 있고. 1번 이거, 2번 이거. 3번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얼마나 해볼까요? 9,950원이 있다. 지금 현재 9,950원인데 5,000원인데 열호가 위는 얼마냐? 뭐 이런 거.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만원 미만이니까 그죠? 10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9,960, 70, 80, 90, 만원. 근데 만원부터는 5만원까지 50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10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1250원이 답인 거죠. 열호가 위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럴 때 얼마냐? 이런 문제는 잘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매 수량 단위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한 주입니다. 한 주. 다 보면 한 주. 얘만 빼고 ELW만 10증권 단위고 나머지는 다 한 개 주문할 수, 한 개씩 주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주문 단위가 한 개다. 별거 없죠, 이건.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가격 제한 폭이 있죠. 미국 시장은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 그죠? 중국 시장 가격 제한 폭 있고, 우리나라 가격 제한 폭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몇 프로입니까? 30%. 기준 가격 대비. 기준 가격은 전일 종가.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근데 만약에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가면 하루에 60% 움직인 거죠. 맥시멈.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는 거. 옛날에 15%였는데 늘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격 제한 폭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정리매매 종목. 상장 폐지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일단 뭐 가격 제한 모르겠고 그냥 거래만 해봐라. 이런 의미. 가격 제한 폭. ELW. 엄청 수익 나는 거잖아요. 조금만 기초 자산이 움직여도 막 몇십 프로 막 이렇게 몇백 프로 수익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격 제한 폭 없고. 다음에 신주인수권, 증서와 증권. 이건 가격 제한 폭이 없다. 입니다. 아까 이 아이들 보니까 시장가 주문 안 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거랑 같이 외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우리나라 분들도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투자 많이 하죠. 그죠? 레버리지 ETF. 그래서 똑같은 또 지수가 움직일 때 이 레버리지 ETF는 그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 나는 거죠. 그러니까 10% 오르면 이거는 이제 200% 레버리지 있다. 그럼 2배 수익 나는 거죠. 20% 수익 나는 거지. 그런 거. 그거는 그 배율만큼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2배 ETF는 상하 60%가 되겠죠. 3배 ETF는 상하 90%가 되겠고, 그죠? 그 배율만큼 확대 적용이다. 자, 이렇게 가격 제한폭 제도 역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죠. 매매할 때 기본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세제도. 기세제도는 뭐냐면 당일 거래가 없었던 종목도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일 거래가 없었던 종목의 어떤 시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그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규시장 종료시까지 매매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종목이라면 자, 당일 기준 가격 대비 오늘 기준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제 종가 그죠? 어제 종가 그 대비 낮은 매도 호가가 있는 경우, 어제 기준 가격 대비 낮은 매도 호가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당일 기준 가격 대비 높은 매수 호가가 있는 경우,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한 거, 아니면 더 싸게 팔겠다고 한 거, 요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당일 기준 가격 대비 낮은 매도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 호가의 가격을 그날의 종가로 인정한다. 반대로 당일 기준 가격 대비 높은 매수 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가격을
그날의 종가로 인정한다는 거죠. 체결은 안 됐지만 가장 높은 매수 가격이나 가장 낮은 매도 가격이 의미가 있으니까 있는 거, 둘 중에 있는 걸로 기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걸 기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세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날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우리 매매 거래 종류 보겠습니다. 당일 결제, 이길 결제, 보통 거래. 우리 이제 보통 거래라고 하죠. 우리나라 주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식을 샀어. 그렇다고 내 통장에서 바로 오늘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월요일 날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 수요일 날 돈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가 오늘 팔았다. 월요일 날 팔았다. 수요일 날 돈이 들어와. 보통 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 3일째. 주식. 당일 결제. 당일 날 돈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거죠. 다음에 다음 날 국채 전문 유통시장. 이럴 땐 이렇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매 계약 체결 방법입니다. 크게 단일가 매매와 우리 이제 경쟁 매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경쟁 매매죠. 경쟁 매매인데 일단 단일가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가 매매. 한 가지의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지? 한번 보면 자,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가지고 균형 가격 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그래서 시가 및 종가의 결정. 딱 이거 보면 이제 대충 감이 오죠. 하나의 가격으로. 딱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되는. 그죠? 그래서 시가나 종가 결정할 때. 그래서 8시 반에서 9시, 3시 20분부터 30분, 3시 30분. 그때. 그래서 주문만 받다가 하나의 가격으로 딱 체결되고. 그죠? 다음에 시장의 일부나 아니면 전부 정지 후에 매매 거래가 재개될 때. 그래서 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그러면 10분간 단일가 매매. 그러니까 10분간은 호가 접수만 받고 10분 뒤에 딱 가격으로 딱 체결되고 출발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음에 매매 거래 중단 후에 재개될 때. 뭐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자,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게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 이름이 시간의 시장에서 단일가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제 정리매매 종목.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가 매매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체결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호가 접수 받고 딱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되고 또 호가 접수 받고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되고 그렇습니다. 요건 거 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장 체결이 많이 될 수 있는 요 15,250원에 이게 체결되는 거죠. 이제 합치 가격이라고 하죠. 합치 가격. 합치 가격으로 체결되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접속 매매 되겠습니다. 접속 매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이거죠. 자, 요거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접속 매매 체결 원칙은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우선의 원칙은 이렇게 배우면 되죠. 고가의 매수가 호가가 저가의 매수 호가를 우선하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사람께 먼저 체결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파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파는 입장에서 비싸게 사고 싶다 하는 놈한테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죠. 반대로 고가의 매도 호가는 저가의 매도 호가에 진다. 그죠? 그러니까 팔겠다는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팔겠다고 하는 사람 거 먼저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가의 매도 호가가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 호가가 먼저 우선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1등입니다. 이게 1등. 이게 1등이고 근데 만약에 가격이 같다. 이놈도 10,000원에 판다고 하고 저놈도 10,000원에 판다고 한다. 그러면 누구께 먼저 체결되느냐? 시간순이다. 선착순. 그래서 먼저 주문 넣은 사람께 먼저 체결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자, 누군가가 200주를 1,300원에 매수하겠다고 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괴리가 있을 경우 이런 식인 거죠. 매수는 1,300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매도는 1,400원에 팔겠다고 이런 괴리가 있을 경우 먼저 접수된 가격으로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일단 체결이 안 되죠. 왜? 비싸게 팔겠다. 좀 싸게 사겠다. 이런 거는 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케이스는 이제 이 아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1,300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1200원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보시면 좀 주문을 잘못 낸 거죠. 이걸 미리 봤다면, 그죠? 1300원에 내겠죠. 그러면 일차니까 1300원에 체결될 건데, 자, 이렇게 주문 내면 얼마에 체결되냐 말입니다. 일단 체결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접수된 가격으로 체결된다. 뭐가 먼저 접수됐어요? 매수가 먼저 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행스럽게, 이 아이한테는 다행스럽게, 지는 1200원에 팔겠다고 200주를 내놨지만, 다행스럽게 1300원에 200주가 체결된단 말입니다. 서로 200주였으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먼저 접수된 가격으로 괴리가 있을 때는 체결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자, 누군가가 일단 500주를 1600원에 주문을 냈습니다. 1600원에 사겠다고 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200주를 1100원에 사겠다고 냈습니다. 1100원에. 자,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드디어 1200원에 팔겠다고 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싸게 사겠다고 했으니까 가격에 밀렸어. 누구한테? 얘한테.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체결이 될 건데 괴리가 있잖아요. 그죠? 1600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200원에 팔겠다고 했어요. 더 싸게 팔겠다고 했어. 이럴 때는 어떤? 먼저 접수된 가격으로. 즉 1600원에 일단 200주를 팔겠다고 했으니까 500주 사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200주가 먼저 체결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300주가 남아있겠죠. 얘는 이제 0이 될 거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9,900원에 200주를 팔겠다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근데 이야기했지만 1600원에 사겠다고 하는 애가 아직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격 순서에서 밀려가지고 이 200주가 여기 아직 300주니까 그죠? 1600원에 계속 200주가 체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주가 남을 것이고 이 아이는 다시 0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얼마의 매도 호가를 내던 이 아이 덕분에 계속 이 가격으로 이 500주가 사라질 때까지는 그죠? 체결될 거다.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역시 이제 1600원에 100주 1600원에 100주. 그 다음에 두 번째 1100원에 200주. 금방이랑 똑같이 1100원에 200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200원에 200주.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은 볼 게 없어. 그죠? 비싸게 팔겠고 싸게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 둘만 보면. 근데 여기 떡하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이 역시 체결, 이제는 알겠죠? 이러면 뭐가 체결돼요? 여기가 체결될 거다. 1600원에 100주가 체결될 거다. 그죠? 이게 뒤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주가 남겠죠. 100주가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00주 팔겠다고 9,900원에 팔겠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아이가 이제 자, 본인은 1100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9,900원에 팔겠다고 하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이 체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누가 먼저 주문을 냈어? 이 아이가 먼저 주문을 냈어. 그러니까 1100원에 200주가 체결이 되고 둘 다 00이 될 겁니다. 그죠? 200주가 체결되고 00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100주 남아있다. 그죠? 근데 또 누군가가 1400원에 300주를 사겠다고 주문을 넣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비싸게 사겠다. 싸게 팔겠다. 요 100주 남아있잖아요. 이게 먼저 주문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0원에 요 남아있던 100주가 체결되고 0이 되고 이 아이는 200주가 잔량으로 남겠죠. 그죠? 200주가 잔량으로 남아. 1400원에 200주. 이런 식으로 주문이 순서 이제 접속 매매에서는 경쟁 매매가 이렇게 된다. 일단 그래서 가격 순서다. 일단 먼저 가격 순서고 그 다음이 뭐다? 똑같은 가격이라면 시간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호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시간도 똑같아. 동시호가. 이게 언제냐면 우리 단일가 매매할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뭐 시가 결정할 때 8시 반부터 9시까지 주문받은 거 이거 시간 순서 의미가 있어요? 시간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종가 결정할 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일가 매매 전에 호가만 받을 때는 그 시간 동안은 선착순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주문낸 걸로 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체결되느냐? 위탁 매매 우선이다. 그런 이제 어떤 동시 호가라면 위탁 매매 우선이다. 그래서 위탁 매매가 그 투자 매매업자나 중개업자들의 자기 매매, 그러니까 회사들의 자기 매매보다 고객들이 맡긴 위탁 매매가 우선 체결된다라는 거고. 근데 다 같이 위탁 매매야. 지금 고객들이 맡긴 거야. 그러면은 수량 우선 원칙이다. 수량 우선.
그래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적은 호가에 우선한다. 수량이 많은 것부터 체결된다. 수량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접수순이다. 그래서 동일 수량 시 호가창의 접수순에 따라서 배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경매매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넥스 시장. 그래서 뒤에서 코넥스 시장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에서 경매매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매도 측이 단순, 우리 경매라는 거 알죠? 경매. 그래서 경매는 이제 파는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땅땅. 그러면 사는 사람은 입찰 붙는 거잖아요. 와, 나는 얼마에 사겠다. 얼마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 측이 단수. 요건 만족할 때 허용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에서. 그래서 8시부터 8시 반까지 호가 접수 받아서 8시 30분에 딱 체결한다. 물론 이제 더 깊은 내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매매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의 특례. 요거 저는 시험에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시험 양이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근데 가끔 자주 출제돼요. 가끔도 아니야. 자주 출제돼, 자주. 아, 나 짜증나 죽겠어요. 네.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괜히 제가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자, 시간의 종가 매매입니다. 시간의 종가 매매. 끝났는데도 종가로 매매하자. 뭐 거래 대상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주식 관련 비슷한 아이들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 시간. 그래서 장 개시 전에 종가 매매는 우리 앞에서 봤다, 그죠? 8시 반부터 40분까지 10분 동안. 다음에 장 종료 후에 이제 종가 매매는 40분부터 4시까지 30분 동안. 근데 이제 호가 접수는 요게 이제 호가 접수 시간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장에 시간의 종가 매매의 경우 호가 접수 시간과 매매 거래 시간이 동일하다. 이렇게 시험 문장이 나왔어요. 틀린 문장이다, 그죠? 틀립니다. 자, 그렇게. 다음에 체결 가격. 장 종료 후에는 당연히 당일 종가일 거고, 그죠? 장 개시 전에는 전일 종가겠죠. 그죠? 요거는 전일 종가로 체결될 거고, 여기서는 당일 종가로 체결되겠죠. 종가 매매니까. 그리고 시간 우선 어차피 가격은 종가니까 가격 차이는 없어, 그죠? 종가 매매니까. 그러니까 체결은 선착순이다. 가격 정정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종가니까. 수량 정정 취소는 가능하다. 시간의 종가 매매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입니다. 시간의 시장인데 단일가 매매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래 시간은 4시부터 6시까지라네요. 120분 동안. 4시부터 6시. 시간 좀 잘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1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호가 받고 딱 10분 후에 그러니까 6시 10분에 체결 한번 되고 또 6시 20분에 체결 한번 되고 30분에 체결 한번 되고 이렇게. 그러면 순서가 나오죠.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5시. 그다음에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시. 12번 가능하네요. 그죠? 12번. 꼭 이걸 세봤어야 되나? 10분 단위니까 12번이겠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가격 변동 범위는 단일 종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랍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 제한폭이 좀 다르다, 그죠? 좀 달라요. 노란색 일단. 시간의 단일가 매매입니다. 다음에 시간 외 대량 매매와 시간의 바스켓 매매입니다. 대량. 그럼 여기서는 뭐 시간이야. 거래 시간은 8시부터 9시. 그리고 3시 40분부터 6시. 뭐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서는 시간보다는 얼마가 대량이고 몇 종목이 있어야 바스켓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결 가격은 이제 많기 때문에 협상 가격이고요. 당일의 상한가 인해서 협상 가격. 그래서 주문 내용이 일치하는 매도 매수 쌍방 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마가 대량인데 중요한 거.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매 수량 단위에 5,000배다. 5,000배. 근데 매매 수량 단위가 한 주잖아요. 그죠? 어쨌든 5,000배 이상 또는 수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 요게 이제 대량이다. 요 금액 이상으로 할 때는 아니면 요 주식 수량 이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시간의 시장에서 대량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은 네. 여기 금액이 5천만 원이네요. 1억 원이 아니라. 그다음에 바스켓은 몇 종목이어야 되는데 5종목 이상. 그리고 그 금액이 10억 원 이상입니다. 5종목과 10억 원. 코스닥은 2억 원이라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5자라는 숫자가 많이 보인다, 그죠? 여기 5자라는 숫자. 금액은 1자가 많이 보이고. 대량 바스켓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량과 바스켓인데 장중에 하는 거. 똑같아 그냥. 똑같은데 시간만 장중이란 게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경쟁 대량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경쟁 대량 매매. 예, 이게 합치가 아니라
익명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시켜서 이들 호가가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대량 매매를 그냥 냅두면 그죠? 그 시장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매수 주문이 확 들어오면 가격이 폭등하고 얘들도 계속 비싸게 사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따로 좀 분리시키는 거죠. 자, 관리 종목과 정리 매매 종목은 안 되고요. 어쨌든 매매 거래 시간은 시간의 시장은 8시부터 9시, 정규 시장은 9시부터 3시까지 가능하대요. 9시부터 3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체결 방법은 연속 매매 방식. 연속 매매 방식이고, 이거 9시부터 3시 반까지 아닐까요? 3시 30분. 일 것 같은데요. 네. 정규 시장이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 시간의 시장은 8시부터 9시까지. 자, 매매 체결 방법은 연속 매매 방식이고,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서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전량 체결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량이니까 5억 원, 호가 규모, 최소 호가 규모, 매매 수량 단위는 100주, 요렇게 한다. 자, 경쟁 대량 매매.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보시면 제가 잘못 설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 아이는 15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 대량 매매, 정규 시장 중에 매매 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 맞아요. 3시까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정정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정리 매매입니다. 정리 매매. 그래서 정리 매매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자세히 좀 정리하죠. 그래서 상장 폐지 결정 종목은 폐지 승인일로부터 7일 동안 이제 주는 거죠. 그죠? 7일 동안. 7매매일 동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다. 가격 제한폭 없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30분 단위. 그래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9시 반에 한 번, 뭐 10시에 한 번 이렇게 30분 단위. 그래서 지정가 호가만 가능하고 특징들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그 이제 자기 주식 매매인데요. 자, 내부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서 자기 주식 매매에 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 수량 한도는 일단 없어요. 얼마를 사든 한도는 없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사라. 시장에서 사라.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사라. 특별히 누구 회사 주식을 네가 유리하게 사지 말고. 아니면은 장 외에서 공개 매수 방식으로. 자, 나 저 이제 삽니다. 라고 하고 사라. 공개 매수 방식으로 사라. 그리고 자기 주식 매매 거래 계좌는 별도로 설정해야 된다. 따로 만들어라.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 그리고 자기 주식 매매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사회 결의 사실, 이사회에서 이제 자기 주식을 사겠다고 결의가 났다. 그러면 그 사실 공시일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된다. 매매. 그러니까 공시일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를 위탁받은 이제 증권사, 회원은 매매 전일에 정규시장 종료 후부터 18시까지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되겠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처분이 만료되었다면, 매매가 만료되었다면 이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고를 5일 이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하면 되겠다. 금융위에 보고하면 되겠다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보고하는 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입니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장 개시 전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전일 종가에서 전일 종가 플러스 5%까지.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10,000원이면 1,500원까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을 주문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장중이라면 최우선 매수호가 이쪽이죠, 그죠? 이쪽에 딱 가장 위에 있는 그죠? 매수호가, 그리고 주문 직전 가격, 주문 직전 시장 가격 두 개 중에서 뭐 큰 값, 두 개 중에 큰 값, 맥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호가입니다. 만약에 시장 가격이 여기였다라고 하면 요 값이 더 크니까 그죠? 여기에서 플러스 5개,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개. 그 가격 사이에서 장중에는 주문을 낼 수 있다. 자, 매도 가격은 이제 반대로 전일 종가에서 2호가 낮은 가격까지 2호가, 호가 2개.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전일 종가 10,000원이면 2호가 미치면 이제 10,000원 미만이니까 10원 단위다. 그죠? 10원 단위. 그러니까 9,980원까지 주문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중에는 최우선 이제 매도 호가, 여기 제일 밑에 최우선 매도 호가, 다음에 주문 직접 가격 중에 이제 작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5 호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맥스 미니멈 조심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1일 주문 수량입니다. 1일 주문 수량. 하루에 얼마까지 주문할 수 있느냐?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내가 이제 그 자기 주식 취득하겠다, 아니면 뭐 매도하겠다 신고한 주식 수의 10% 또는 1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25%, 두 개 중에 큰 수량까지 하루에 주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내여야 되고요. 1%. 주문은 장종료 30분 전까지 제출하면 되겠다. 입니다. 자, 이렇게. 자, 자기주식 매매까지 하면 이제 특별한 매매 다 살펴봤네요.